자, 여러분, 우리가 중간고사도 잘 봤고, 그리고 제가 공지한 대로 시험지 확인 기간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시험지 확인 요청한 친구들한테 제가 메일을, 시험지를 보냈고, 혹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저한테 다시 메일을 보내서 이제 답을 해줄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선 아마 제가 답을 이미 다 전송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답이 안 왔으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문의에 대한 답을 해줄 거니까 좀 기다려 주면 되고, 그리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지 확인 기간은 이미 지났으니까 기간에 맞춰서 기말고사 기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말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시험지 확인 기간에 맞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채점 기준 보고 '나는 별 이상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굳이 시험지 확인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저한테 메일 보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지금 우리 시점이 한 중반 정도 됐네요. 11월 중간까지 왔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 첫 시간에 공지한 대로 중간고사 이후에 과제가 2번 있고요. 그리고 시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한테 큰 그 부담 없이 여러분 생각을 쓸 수 있는 과제를 제출을 할게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전에 우리 첫 번째 했던 제출 과제 기억나시나요? 객관식하고 단답형으로 이루어졌던, 그 제가 폼을 올려주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학번하고 이름 적어서 그 객관식 문항에 단답해서 제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단답형? 단답형이라기보단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제출도 제가 폼을 올려줄 테니까 거기에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 돼요. 따로 과제란에서 뭘 과제를 제출할 건 없고, 여기 링크로 들어가서 제출만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뭘 제출할 거냐면, 중간고사까지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려웠던 점, 또는 뭐 건의하고 싶은 사항, 아니면 뭐 상담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에 이제 여러분의 학번, 분반, 이름 뭐 써서 제출해 주세요라는 게 있을 테니까 거기에 다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이제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혹시 뭐 기말고사까지 나는 조금 더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여러분의 고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 주시면 되고, 나는 뭐 별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은 뭐 어려움 없다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잘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제출은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제출하고요. 그다음 주에 이제 서술형 과제를 하나 이제 내려고 해요. 그래서 서술형 과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답식 한 번, 그다음에 서술형 한 번, 그다음에 시험,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서술형 과제를 올려줄 테니까 기한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예정은 11월 22 일부터 26일 주간에 서술형 과제를 제출하도록 할 거고, 제출 기한은 이거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지를 잘 보시면 되고, 여기 단답형 제출 과제는 제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올릴 거니까 이것도 기한 맞춰서 올려주시면 되고, 우리가 일단 기말고사가 현재로는 대면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단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공지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시험이 기말고사 기간이 어쨌든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요때쯤 아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은 우리가 별도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 쉬는 날 없이 제가 수업을 올린 걸로 기억을 해요. 연휴에도 제가 수업을 다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해서, 보강주는
보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보강주에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강주에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12월 둘째 주에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주에 수업을 안 하고 시험을 조금 더 늦게 본다 하면 12월 셋째 주 정도에 기말고사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학교에서 어떤 공지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대면인지 비대면인지 확인하고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11월까지는 우리가 요렇게 과제 2번 제출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극한을 다루고 연속을 다루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아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잘 따라오지 못하겠다는 친구들은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셔도 되고 메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극한, 이변수 함수의 극한에서 예제 4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x와 y가 0,0으로 다가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가 존재하면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극한값을 구해라. 근데 극한값을 구하라고 해서 숫자만 딸랑 쓰면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으로서 그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한 거죠. 자, 구하라고 해도 답을 쓰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극한값이 무엇인지. 우리 경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일단 그냥 말로 설명해 볼게요. x축을 따라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x축을 따라가니까 어떤 값이 0이다? y가 0이다. 그러면 주어진 여기 이 함수에다가 함수의 모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y에다 0을 집어 넣었을 때 x는 x지만 분자에서 보니까 y가 0이 되는 순간 분자 0이 돼서 함수 자체가 0이 돼 버려요. 그죠? 그래서 x축에서는 x축을 따라갔더니 함수 자체가 0이고 그럼 극한도 0인 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축을 따라가 보자. 그럼 y축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x가 이미 0으로 고정되었다는 뜻이고, x가 0일 때 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었더니 함수의 그 모양이 또 분자가 0이 돼버리죠. x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함수가 0이 되니까 극한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x축, y축도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y는 x 같은 직선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y는 x라고 하는 직선 경로를 따라가 보면 f의 x, y는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x, y 대신에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2x 제곱분의 3x 세제곱. 자, x는 0이 아니니까 약분. 그래서 2분의 3에 곱하기 x 이렇게 돼요. 직선이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극한이 뭐죠? x도 0으로 가까워지고 y도 0으로 가까워져요. x, y가 0, 0으로 간다는 소리는 x도 0으로 가까워지고 y라는 변수도 0으로 가까워진다는 소리.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워지니까 x가 0으로 가까워지면 이 전체 함수도 어디로 가까워진다? 0으로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때의 극한값은 0이다. 그러면 x축 따라서도 0, y축 따라서도 0, y는 x라는 직선 따라서도 극한값 0. 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또 다른 경로를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아직 다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것은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y는 x제곱. 곡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xy 평면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0,0으로 다가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y는 x제곱이니까 fx, y는 뭐가 될까요?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x제곱이 들어가서 x 4제곱 되고, 그 다음에 3의 x제곱에 y 대신에 x제곱. 자, 그래서 3의 x 4제곱 나누기 x제곱 플러스 x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으로 분모와 분자를 약분해 봅시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다? x, y가 0, 0으로 다가갈 때 이 함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x가 어디로 간다? 0으로 다가간다. x가 0으로 다가가면 1분의 0이 되면서 0이 되네요. 아, 이렇게 4개의 경로를 계산해 봤더니 다 극한값이 0이 나왔어요. 그리고 존재하면 구하라. 그럼 이거 존재하는 것 같죠? 그러면 존재하는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유추일 뿐이고 존재한다고 이제 여러분이 확신이 들면 증명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지금 극한값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경로를 따라가더라도 다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것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지을게요. 그리고 이게 왜 0인지는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이 일변수 함수에서도 배웠던 그 정리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아마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렘마 이렇게 배웠을 텐데 스퀴즈 정리라고도 하고 압축 정리라고도 하는 그 정리를 이용해서 이것의 극한값이 0임을 밝혀주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쓰는 스퀴즈 시어랩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일변수 기준으로 해서 자, fx가 있고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fx가 h랑 g라는 함수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g가 그 위에 있어요. 높이가 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h는 그 아래에 있다. 자,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f의 극한값을 찾고 싶다. f의 극한, x가 어디로 다가갈 때 f의 극한을 찾고 싶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f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아니면 부정형,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정리를 쓰게 되는데 자, 이것이 궁금할 때는 양쪽에 있는 함수에다가 똑같은 극한을 취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x가 a로 갈 때 hx를 먼저 찾고 x가 a로 다가갈 때 gx를 찾고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과 이것의 극한값이 만약에 l로서 똑같이 같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중간에 끼어 있는 fx의 극한값도 똑같이 l로서 같다. 이게 스퀴즈 정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압축 정리라고도 하고 스퀴즈라는 뜻이 쥐어 짠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극한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끼어 있는 이 함수의 극한도 그 값을 따라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정리를 근거로 해서 이변수 함수에서도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죠. 자, 그럼 이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함수의 극한을 찾기 위해서, 극한이 존재함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중간에다 놓고, 그쵸? 이 함수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함수의 여기에서의 극한값을 먼저 찾고 그 값이 동일하면 이 함수의 극한도 그쪽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의 그 바운더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일단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워볼게요. 자,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어떤 함수든지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만 찾으면 되는데 자, 이 값은 무엇보다 작을 것인가? 한번 부등식을 이용해서 쭉 나열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테두리 있는 부분을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x제곱이에요. 그럼 이 숫자는 무엇보다 항상 작을까요? x제곱도 양수고 y제곱도 양수고 x제곱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분수 형태가 지금 어떤 형태죠? 양수예요. 양수 덩어리인데 분모가 y제곱만큼 살짝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뭔가 살짝 더해진다.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 이 숫자는 항상 1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같은 형태니까. 맞나요? x제곱, x제곱 똑같은 숫자니까 사실은 y제곱만 제거하면 그냥 1인 거예요.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그런데 분모에 y제곱이라는 것이 살짝 들어감으로써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1보다 작거나 같아진다. y가 만약에 0이면은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작거나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것은 3 곱하기 y만 남게 돼서 결국에는 3y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등식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어차피 양수니까 3 곱하기 절대값 y로 생각해 줄 수가 있고, 맞나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0이라는 함수. 이것도 함수죠. 상수지만. 그리고 3 곱하기 y 절대값의 함수.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0이라는 함수의 극한값 x, y가 0, 0으로 갈 때. 자,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보고 자, 이쪽에서 3 곱하기 절대값 y의 극한값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자, 상수의 극한값이니까 자기 자신이죠. 0이 될 것이고 여기서도 보면 y의 절대값인데 y가 0으로 어프로치하면 y 절대값도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것은 0. 그러면 왼쪽도 극한이 0이고 오른쪽도 극한이 0이다. 따라서 우린 여기서 뭐라고 하면 돼요? 따라서 퀴즈 정리에 의해서 1번, 2번이라고 할게요. 1번과 2번식이 같으므로 중간에 끼어 있는 3x제곱 y 나누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절대값의 극한값이 0입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극한의 성질 중에 하나를 더 얘기를 하면 절대값 함수가 0으로 수렴하면 원래 절대값 안에 있는 그 수도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찾고 싶었던 x, y가 0, 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3x제곱 y는 0이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증명이 가능한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CRM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먼저 여러분이 관찰을 하고 경로에 따라서 만약에 모두 다 같은 값이 나온다면 이거는 값이 존재한다라고 일단 여러분이 유추를 한 다음에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걸 내가 충분히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로와 어떤 경로를 잡았을 때 극한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룰 건데요. 연속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ontinu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연속이라고 할 때는 continuous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나온 순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지금 등장했죠. 그 얘기는 극한을 잘 알아야만 연속의 개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극한의 개념에서 우리가 뭘 얘기했었냐면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습도 했고
그리고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값에 대해서 증명하는 연습도 했었죠. 자,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변수 함수에서도 여러분이 극한과 연속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 자, 일변수 함수에서의 연속의 정의가 뭐였냐면, 자, A라고 하는 점에서의 함수값과 X가 A 근처로 다가갈 때 함수의 극한값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함수값이 존재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극한값도 존재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두 개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이제 일변수 함수에서의 연속의 정의였죠. 그렇다면 이변수 함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변수 함수 f가 어떤 형태인가요? f의 x, y인 거죠. 즉 변수가 두 개인 이런 함수에 대해서도 연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자, 이변수 함수기 때문에 이제는 함수의 값도 a, b라고 하는 x, y의 값이 들어간 값이 존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극한값 역시 x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y도 다가가는, x와 y가 a, b로 다가가는 이 얘기가 뭐였죠? x는 a로 다가가고 y는 b로 다가간다. 이런 뜻이었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한다. 자, 그러면 함수값이 일단 존재해야 하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는데 극한값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하는 방법이 있었죠. 스퀴즈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까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2번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면 이제 1번, 즉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도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a, b라고 하는 주어진 점에서의 함수값이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극한값이 있는지 체크해야 하고 두 개가 서로 같은지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교했을 때 서로 같다면 a, b에서 연속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간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3차원 공간에서 a, b라고 하는 것은 x, y 평면상에 있는 하나의 점을 의미하고 거기에서의 함수값이라 함은 자, 여기 f라고 하는 함수로 정의된 g의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f가 곧 g의 값이 되니까. 그래서 함수값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극한값은 x, y가 a, b로 다가간다. 즉 어떤 x, y라고 하는 것은 xy 평면상에 있는 하나의 점이고 a, b라고 하는 점도 xy 평면상의 점인데 다가가는 거죠. 자, 다가가는 경로는 무수히 많다라고 제가 설명했었고 그 경로들 중에서 가장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축 위에서 고려를 해보자 라는 것 연습했었어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고 또 아랫줄에 보시면 D에 속하는 모든 점 A, B에서 F가 연속이면 F는 D에서 연속이다 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D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메인을 얘기해요. 자, 도메인은 정의역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도 없는 경우에는 x, y가 a, b 근처로 다가갈 때 이 뜻은 이 전체 xy 평면상에서의 얘기지만 만약에 도메인이 이와 같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함수, 즉 g라고 하는 주어진 함수가 있겠죠. g는 f의 x, y라고 하는 이변수 함수가 있어서 이 도메인 위에서 우리가 도메인 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자, 주어진 함수값에 대응을 했더니 만약에 이렇게 연결된 어떤 서피스가 되었다. 어떤 공면이 나왔다. 그리고 어디도 끊어지지 않더라.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속인 거죠.
연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도메인 D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D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인 경우도 있고 어떤 영역에서 연속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불연속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나? 우리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자, 함수가 이런 형태는 연속인 거죠.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가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 x가 뭐 a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점에서는 연속이 아닌 거죠. 왜냐? a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연속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연속은 간단히 생각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경우를 연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속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때. 근데 언제 같은가? 어떤 주어진 A, B에서 그쵸? A, B에서 같을 때 서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그때 우리는 연속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노트 2번에 보면 R2의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자, 무슨 뜻일까요? R2라고 하는 건 일단 X랑 Y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평면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 XY 전체 공간을 R2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R의 R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고. 그러면 다항함수가 연속이다라고 했는데 쉽게 생각해서 다항함수는 일변수 함수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하면 자,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은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를 얘기해요. 마치 이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x제곱도 다항식, x도 다항, 그 다음에 1도 다항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더했을 때 역시 다항식이 되는데 x제곱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자, xy 평면에서 일변수 함수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포물선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도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연속이죠. 자, 그럼 두 번째 x라고 하는 그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직선이죠. y equal x. 자, 어디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얘도 연속이다. 자, 1은 뭔가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죠. 그래서 얘도 연속이다. 그러면 다 연속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연속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항함수는 연속인 거 확인됐죠? 모든 다항함수가 그렇단 얘기예요. 이건 하나의 예인 거고 다른 다항함수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노트 3번에 보면 유리함수는 그 함수의 정의역에서만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얘기는 일단 유리함수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그냥 일변수 함수에서 간단히 생각해 보면 자, 이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x분의 1이니까 자, 이 식만 봤을 때 분수의 형태로 표현된 걸 우리가 다 유리함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뭐 분모, 분자가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런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x가 0일 때에는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x는 0을 제외해야 돼요. 왜냐? x에 0이 들어가는 순간 이 함수는 정의될 수가 없죠. 0분의 1은 정의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지금 끊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면 Y축이죠. Y축이 X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선 정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유리함수는 정의역이 어디가 돼야 하는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X는 0을 제외한 인
모든 x가 되겠죠. x는 이제 실수 전체인 거고 0만 제외하면 거기에서는 충분히 이 함수가 연속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제외하면 그 얘기는 정의역에서 연속이란 뜻이다. 그 함수의 정의역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자, 예제 5번 한번 봅시다. 자,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함수의 모양을 보면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어요. x 있고 y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수식으로, 함수의 식으로 생각해 보면 x랑 y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함수인데 이변수 함수란 뜻이죠. 그래서 지금 예제 5번은 x와 y가 현재 1,2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이변수 함수의 극한값을 찾으란 뜻이에요. 그쵸?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자, 위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항 함수는 연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일변수 함수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R2의 모든 다항 함수도 연속이다. 그 얘기는 이변수 함수든 삼변수 함수든 연속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항 함수가. 그래서 지금 모양 형태를 보니까 이 함수도 역시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x랑 y가 어떤 차수를 갖고 그것들을 곱하거나 더해서 만들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그 다항식으로 표현된 함수가 결국 다항함수가 되고요. 지금 우리는 예제 5번에서 다항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찾고자 해요. 그런데 다항함수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의 정의로부터 이 함수 fxy는 무엇이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 연속의 정의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제 5번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미 다항함수로서 연속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현재 지금 뭘 구하고자 하냐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런데 연속이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뭘 찾으면 된다? 함수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함수값을 찾을 때 어디에서 함수값이냐? 1,2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은 무엇과 같을 수밖에 없다? 1,2에서의 함수값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항함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극한값을 찾을 때 뭘 하면 된다? 그냥 주어진 이 함수에다가 1,2를 대입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에는 1을 넣는다. 그 다음에 y에는 2를 넣는다. 자, 그럼 3 곱하기 x에 1, y에는 2.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8, 그 다음 두 번째는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래서 정리하면 11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극한의 성질을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